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일본 초등학생들 전국 스포츠 대회. 이걸 계속 해야 하냐 마냐. 이걸 둘러싼 논쟁입니다. 네, 특히 그 전일본 유도연맹이 일부 초등부 전국 대회를 없애기로 하면서 이게 확 불붙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혼다 케이스케나 또 야마구치 카오리 같은 유명 스포츠인들 의견이 담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아,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에게 이 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장단점은 뭔지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료들을 쭉 보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 성장에 경쟁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거죠. 특히 그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야마구치 카오리 씨 주장을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른들이 자꾸 부추기는 승리 지상주의예요. 지도자나 부모님들이죠. 아,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렇죠. 이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심하면 뭐 무리한 훈련이나 체중감량으로 막 이어지니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야마구치 씨가 지적한 것 중에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의 역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최고가 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번아웃을 부르거나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승패 결과보다는 그냥 스포츠를 즐기고 기술 배우고 또 팀워크 같은 걸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하긴 예전에는 뭐 초등학생 전국 대회가 없던 시절에도 후련한 선수들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근거 중 하나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어른들이 너무 과열되는 거, 이거 통제하기 힘들다는 거, 또 집안 형편 따라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어떤 기회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폐지론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보호가 먼저다, 이런 거죠. 근데 또 반대쪽 목소리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혼다 케이스케 선수나 뭐 후루타 아치아 같은 전 야구 선수 자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문제의 뿌리가 대회 자체가 아니라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고 딱 짚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대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바꿔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어른들 교육. 네, 이분들은 경쟁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기고 지는 경험 속에서 뭐랄까 좌절도 겪어보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노력의 가치랄까요? 그런 걸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겪을 일들의 예행 연습 같은 거다 뭐 이런 거죠. 아,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스포츠가 지금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데에는 그 특유의 학교 부카츠, 그러니까 운동부 활동 있잖아요. 네, 부활동. 네, 그 치열함이랑 전국 대회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흥미로운 건 혼다 선수가 그냥 찬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대회 규칙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감독이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선수 교체를 결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든 선수가 무조건 일정 시간은 뛰도록 보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리 지상주의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제안 같아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또 스스로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아이들의 의지도 존중해야 한다. 그렇죠. 사실 이런 고민이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곳은 오히려 초등학생 전국 대회를 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승패 기록보다는 그냥 참여하고 즐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럼 일본 안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시도 같은 거. 일본 내에서도 변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니농구 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순위를 안 매기거나 아니면 등록된 선수 전부 다 뛰게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좀 대회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너무 단기적인 성과, 그러니까 당장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장기적인 선수 육성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잖아요. 네, 그 지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구에서 뭐 오른발만 잘 쓰게 계속 훈련시킨다든지 하면 균형 잡힌 성장이 어렵겠죠.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마츠자카 토모코 씨 의견처럼요. 아이들을 너무 온실속 화초처럼만 키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그냥 좀 스스로 어려움도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게 놔두는 게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넘어져 봐야 일어선다는 거죠. 하하,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뭐랄까 어린이를 과도한 경쟁에서 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기 재능을 펼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아마도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경쟁이란 뭘까? 그리고 승리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부작용은 줄이면서도 경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살릴 방법은 없을까? 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균형.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보셨듯이 스포츠 자체의 즐거움, 또 아이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승패를 통한 배움, 이게 어쩌면 성인 사회의 축소판일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히 전국대회라는 경쟁의 장을 없애는 게 답일지, 아니면 그 경쟁을 둘러싼 어른들의 문화나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